빨리 부자가 되려면 빨리 부자가 되려 하면 안 된다.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빨리 부자가 되려는 욕심이 생기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다. 빨리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빨리 부자가 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젊은 시절에 부자가 되면 부를 다루는 기술이 부족하고 투자로 얻는 이익이나 사업으로 얻는 이익이 더 눈에 보여서 모으고 유지하는 능력이 가진 재산에 비해 약해진다. 결국 다시 가난해질 확률이 높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에 가장 좋은 나이는 50세 이후다. 안녕하세요. 긍정공장장입니다. 오늘은 김승호 저자의 돈의 속성을 통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돈의 속성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책 제목만 보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투자 관련 서적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을수록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투자에 대한 내용이 있기는 했지만 그보다는 인생을 살면서 돈에 대해 어떤 신념을 가져야 하는지 깨달음을 주는 책이었습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인간관계에서 가져야 할 마인드를 배울 수 있었는데요. 그중 인상 깊게 읽은 부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돈은 인격체다.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붙어 있기를 좋아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겐 패가망신의 보복을 퍼붓기도 한다. 작은 돈을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선 큰 돈이 몰려서 떠나고 자신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는 사람 곁에서는 이자를 낳기도 한다. 돈은 당신을 언제든 지켜보고 있다. 다행히 돈은 뒤끝이 없어서 과거 행동에 상관없이 오늘부터 자신을 존중해주면 모든 것을 잊고 당신을 존중해줄 것이다. 2021년 6월 서울 삼성동 건널목 앞에 서 있었을 때였다. 마주 건너던 젊은 청년이 나를 알아보고 팔짝팔짝 뛰며 너무도 반갑게 인사를 해왔다. 회장님, 저 회장님 덕분에 돈 벌었습니다. 회장님 책에 나온 주식을 책 읽자마자 바로 사는데 거의 대부분 2배씩 올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며 손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나는 그의 손을 떼어내며 말했다. 다행히 올랐으니 망정이지 만약 떨어졌으면 날 욕하고 원망했겠군요. 내 책을 정말 진지하게 읽었더라면 그런 식으로 주식을 사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언젠가 다시 나를 욕하게 될지 모르니 오늘 인사는 받지 않은 걸로 합시다. 너무 정색했는지 청년은 머쓱해하며 헤어졌다. 사실 나도 당시 폭락이 한창일 때 이 글에 적힌 주식들을 모든 현금을 동원해 샀고 우버와 델타항공을 제외하곤 아직까지 한 주도 팔지 않고 있다. 덕분에 개인 금융자산이 거의 2배가 늘었지만 나를 따라 주식을 샀던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그 청년처럼 재산이 늘지는 않았을 것이다. 개개인이 가진 돈은 돈마다 모두 성격이 다르고 주인의 성격이 또한 다르기에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음은 뻔한 사실이다. 유명인이나 금융 전문가를 따라 투자하는 것은 들어가는 시간은 알 수 있을지 모르나 나오는 시기를 모르기에 같은 수익이 나오지 않는다. 내가 주식을 고르는 방식을 설명하려 했던 내용이 누군가에게 투자 정보로 읽어진다는 사실에 놀랐다. 부디 나와 길에서 인사했던 청년이 지금도 팔지 않고 있길 바라고 내가 그 주식을 샀기 때문에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주식을 골랐고 일부는 왜 팔았는지 이해하는 날이 오길 바란다. 그렇다면 비로소 내가 그의 감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의 힘. 장사나 사업을 계획 중이라면 개천을 막아 여름 한철 하루 1,000만원 매출을 올리는 사람을 부러워 말고 매일 수십만 원씩 꾸준한 돈이 들어오는 국밥집을 부러워해야 한다. 여름철에 번 1,000만 원은 그 돈이 솜사탕처럼 가벼워서 만지기만 해도 쉽게 부서지지만 국밥집 100만 원은 단풍나무처럼 단단해서 건물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적인 수입은 한 번에 몰려온 돈이라 실제 가치보다 커 보이는 착각을 일으킨다. 그래서 자신이 많은 돈을 벌게 된 줄 알고 사치하고 함부로 사용하게 돼 결국 모으지 못하게 된다. 흔한 생각으론 돈이 또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 저축을 해가며 살 것 같아도 실제로 그렇게 조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내 손에 바늘이 있고 풍선이 눈앞에 어른거리면 찔러보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이다. 따라서 수입이 비정규적인 사람은 자산을 정규적인 수입 자산으로 옮기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일정한 소득으로 옮겨놓지 않으면 비정규적인 돈은 정규적인 돈을 소유한 사람들 아래로 빨려 들어가고 말 것이다. 정규적인 돈과 비정규적인 돈이 싸우면 언제든 정규적인 돈이 이기기 마련이다. 규칙적인 수입의 가장 큰 장점은 미래 예측이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미래 예측이 가능하다는 말은 금융자산의 가장 큰 적인 리스크를 제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몰라서 모퉁이를 돌다 갑자기 맞닥뜨릴 수 있는 것이 리스크다. 이 리스크를 제어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장점이다. 그 자체가 신용을 부여하며 이 신용은 실제 자산으로 사용할 수 있어 같은 5천만 원이라도 1억 원 혹은 그 이상의 자산으로 변형돼 현실에 나타난다.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내 돈을 대하는 태도다. 자기 자식은 지극히 사랑하면서 남의 자식에게는 매몰찬 사람이 있다. 자기 자식은 금처럼 귀한데 며느리나 사위는 한 번도 남의 집 귀한 자식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이다. 돈에 대해서도 같은 태도를 지닌 사람들이 있다. 내 돈은 엄청 아끼고 절대로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공금이나 세금의 사용에 대해선 무심한 사람들을 간혹 본다. 세금은 내 돈이지만 동시에 남의 돈이다. 합법적인 절세는 내 자산을 보호하는 일이지만 탈세는 남의 돈을 훔치는 일이고 남의 돈을 함부로 하는 행위다. 남의 돈을 함부로 하지 않을 때 내 돈도 함부로 취급받지 않는다. 남의 자식에게 함부로 하지 않을 때 내 자식도 함부로 취급받지 않는다. 내 아들이 귀하다면 내 며느리도 귀한 것이고 내 딸이 금쪽 같다면 내 사위도 금쪽인 걸 알아야 한다. 경제 전문가는 경기를 정말 예측할 수 있나? 없다. 아무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물론 단기간의 특정 구간에서는 가능하다. 그러나 거시경제의 경기를 예측해서 맞추는 사람은 없다. 특히 몇 달 후의 경기를 전문가의 타이틀로 예측한다 해도 그들의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들의 말보다 무서운 건 이들 의견에 무게를 두고 모든 재산을 거는 사람들이다. 경영자인 나도 내 회사의 내년을 알 수 없다. 전문가의 말은 그저 그 사람의 의견일 뿐 다른 누군가의 의견보다 비중이 큰 건 아니다. 물론 경제 전문가들의 관점이나 정보 수집 능력은 투자에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다. 즉 이들의 지식과 정보를 어떻게 판단하고 이해하고 실행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빛나게 된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을 예언하는 경제 전문가에 대해서만큼은 부정적인 의견을 거둘 생각이 없다. 허나 고장난 시계처럼 그들도 언젠가 한 번은 맞출 것이다. 결실이 없는 이론가를 믿으면 안 된다. 도박장에 다니는 어떤 친구는 매번 돈을 따온다. 하지만 그가 잭팟을 터뜨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잃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직접 보지 않고는 함부로 믿지 말기를 당부한다. 능구와 공부. 나는 내가 무엇을 바꾸고 싶거나 깊은 염원이 있으면 100일을 계속하는 버릇이 있다. 내가 100일 동안 그 행동을 했다는 것은 바꿀 수 있다는 뜻이고 절박하게 노력했다는 뜻이다. 중용에 나오는 능구라는 단어의 구는 지속을 의미한다. 구체적 기간은 3개월을 뜻한다. 3개월만 무엇이든 꾸준히 하면 본질이 바뀐다는 공자의 가르침이다.
무엇이 되었든 바꾸고 개선하고 싶은 게 있다면 3개월만 지속하기를 권한다. 구체적으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사람은 다음 달이나 내년에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버려야 한다. 어려워도 100일만 해보자. 무엇이든 열심히 하고 지속적으로 해보자. 동업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를 받을 사람에게 말한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의 돈을 자기 돈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동업해도 좋다. 투자를 할 사람에게 말한다. 만약 당신이 이 사업이 잘못돼도 자기 돈을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동업해도 좋다. 두 사람에게 말한다. 만약 두 사람이 계약을 명확히 문서화했고 여러 항목을 명확하게 기록한 서류가 있다면 동업해도 좋다. 돈은 우정보다 강해서 계약이 불분명하고 빈틈이 보이면 우정도 가족에도 허물어버릴 것이다. 부부 사이도 부자지간도 가를 수 있는 것이 합쳐진 돈이다. 남의 돈에 대한 존중만이 모든 동업 문제를 해결해준다. 갈 길을 모르겠다면 큰 길로 가라. 다른 도시를 여행할 때는 큰 길로 다니면 된다. 분명 큰 길이 있는데도 지름길을 찾겠다고 샛길을 찾다 보면 다시 돌아가야 할 때가 많다. 이것은 투자를 할 경우에도 유용한 팁이다.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지 못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큰 길로만 다니면 평생 흥미로운 것을 못 볼 수 있다. 즉, 평균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수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남들의 평균 이익보다 내 이익이 적다고 해서 빈털터리가 되지는 않는다. 한번 낙오되면 절대 이 시장에 다시 들어오지 못한다. 그 동네 사람이 되어 모든 골목을 구석구석 알게 되기 전까지 반드시 큰 길로 다니기 바란다. 지금까지 김승호 저자의 돈의 속성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특히 일정하게 들어오는 힘 부분이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저도 지금은 평범한 직장에 취업을 하여 낮에는 출근하는데요. 그 이전에는 프리랜서로 일했답니다. 그 당시 수입은 지금보다 조금 더 좋았지만 항상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돈이 성과에 따라 정산되기 때문에 수입의 굴곡이 컸기 때문입니다. 수입이 좋은 달에는 지금 월급의 몇 배는 들어왔지만 아예 영원히 들어올 때도 많았지요. 그리고 나의 월 수입이 가장 좋은 달의 금액이라 생각하고 돈을 낭비할 때도 있었습니다. 유튜브 혹은 블로그, 주식 투자를 통한 배당 등 근로소득 외의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주 시간이 부족하여 퇴사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런 충동을 조금 억제해준 책이었네요. 그리고 저자는 금융 문맹인지 알아보기 위한 방법으로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경제금융용어 700선을 알려줍니다. 인터넷에 경제금융용어 700선을 검색하시면 쉽게 PDF를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